안녕하십니까. 2023 의학계열 설명회를 맡은 경북진학지원단 회장 교사 기대입니다. 네, 제 강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대를 차례대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에 관한 걸 한번 보시죠. 의대, 약대, 그 다음에 치의회, 한의를 40% 선발하는 법인데 이게 작년에 통과되었어요. 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2023 전형계획을 대학에서 지금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발을 무조건 40%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를 선발할 정도로 선발을 해야지만이 50% 정도로 선발을 해야지만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40% 정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마다 전형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전형 계획이 지금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은 언제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5월 달에 전형이 확정됐을 때 반드시 그걸 확정되는 것을 보고 원서를 지원하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40% 이상 선발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40%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치안의 지역 인재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간호대는 이만큼 부족하고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이렇게 좀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형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하고 2022 의치안 약수 모집 인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2023이고요. 여기 2022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네, 의대나 치대가 보시면 약간 수시 모집이 약간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도 큰 차이 없이 작년도와 비슷하다. 작년도와 비슷하니까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지원 전략을 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자, 의치안 약수 수시 모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의대, 그 다음에 치대는 사실 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하면 그 수능 체제 등급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수의회, 그 다음에 약대, 한의회, 그 다음에 서영고, 서성한 요 정도의 학교들도 좀 비슷해요. 수능 체제도 조금 비슷하고 내신 등급대도 비슷하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의대, 의치안 약수의 내신 등급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거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1.5등급 차이,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1.9, 한 2.0 초반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내신 성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의예과를 선발하고 지예과를 지원하느냐? 그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수능 체제 등급 때문에 그렇다. 수능 체제 등급이 의예과하고 치예과는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예과, 약대, 한의회는 좀 비슷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의대, 치대, 수의회, 약대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신은 다 비슷한데 수능 최저 등급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어느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신은 분포는 비슷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에 따라서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의치안 약수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예과 유형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 전국의 의예과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메이저대입니다. 메이저 상위 5개 대학, 서울대, 연대, 카대, 성균관대, 울대. 다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 5개, 고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 의예과, 경대, 부산대, 경상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인턴, 레지던트, 수, 그 다음 병상 수,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형태라 볼 수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의예과 입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58명 정도 증가했다. 그 이후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희대 지역 균형 선발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종은 37명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것이고, 지방 대학은 학생부 교과 위주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최근에 많이 감소했는데 또 12명이 감소가 됐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양대 논술 전형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 논술전형은 폐지가 되었고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5명 신설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재 전형을 40%,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인재를 40%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 전형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5월 달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가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다중 미니 면접을 굉장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중 미니 면접을 준비할 때는 평상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틈틈이 인적성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뒤에 다시 다중 미니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의예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인이 다소 증가했고 주로 지방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얼마냐? 바로 대부분 다 3개, 3이나 3개, 5 정도 형태로 되어 있다. 물론 4개 합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3개 합 3, 3개 합 5 정도의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는 굉장히 뭐가 중요할 것이냐라 살펴본다면 바로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때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 등급이 바로 정하지 않는 대학이 바로 연세대, 그 다음에 건양대는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부분 다 일괄 합성입니다. 교과 100, 대부분 교과가 100이지만 일부 대학일 경우에는 11개, 일부 11개 경우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때 면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 미니 면접, MMI 면접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DCU 자기 추천 전형이 폐지되었고 부산대 교과 전형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 부산대가 원래 좀 특이한 건데 이 부산대는 모두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의 학생들은 부산대를 수시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에 분류가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바로 MMI 면접, 다중 미니 면접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수의 면접실을 구성하여 수험생이 면접실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시된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는 면접 형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대학교 인성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갈등 상황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갈등 상황을 주고 그 학생이 어떻게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바로 MMI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 한 번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22학년도 의예과 입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월 달에 오픈이 되면, 5월이나 6월 달에 오픈되면 그때 다시 2022학년도 입결 자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2021학년도 입결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만 잠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성적 자세히 보시면 1점대 극초반에서 1.5에서 1.6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 내신 성적이 낮은 여기 1.66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가 2023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쭉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형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2023하고 2022를 인원수 변동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단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단 변경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제가 녹색으로 칠한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설된 바로 경희대에 신설되었습니다. 그죠? 올해 11명 신설되었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 자, 근데 이 경희대에 신설된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70에 서류 30%다. 정성평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정성평가는 뭐냐? 이 정성평가는 뭐냐? 바로 이 교과목, 이수과목과 세특에 대한 평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최저는 세기합 4. 이렇게 된다.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시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대가 인원이 하나 늘었는데 이것도 변경될 수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순천향대 한 명 늘었다. 최저도 크게 변동이 없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만 최저가 약간 강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지대학교에서 보시면 최저가 이렇게 약화되었습니다. 그죠? 각각 2등급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 4였는데 각각 2등급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24명 모집하던 것을 14명 모집하는 것으로 많이 줄었고, 최저도 4개 합 5에서 3개 합 4로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의 입결 자료가 23학년도 입결하고는 좀 다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인원이 나와 있는데, 특히 조선대를 보시게 되면 인원이 42명에서 22명으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이 인원이 어디 갔을까? 바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도 4개 합 5에서 3개 합 5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결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 학생부 내용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한 수능 최저 등급도 매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매우 어려운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하고 주로 수도권 중심에서 다수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선대가 특이합니다. 조선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카톨릭대, 강원대, 그다음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고려대, 인하대, 중앙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은 순수 서류 100%나 또는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수능 최저 등급을 걸지 않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까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으나 올해는 폐지되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나 5배수를 선별한 다음에 2단계 서류에다가 면접,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을 보면 서류 기반 면접도 있지만 MMI 면접도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여대가 올해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입결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입결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한번 보십시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목 자사고인지 이런 부분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내신의 어떤 그런 차이는 크게 심하지 않지만, 조금 더 이 종합 전형의 내신의 레인지가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북대 지방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도 쭉 정리해 봤습니다. 교과 전형과 비교해도 크게 내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의예과를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거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봤는데, 자, 가톨릭대에서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 변화가 없는데, 가톨릭대 보시면 1명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여기 변경될 수도 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변화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과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만은 과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개 합 3으로 되었었는데, 이 과탐은 2개 합해서 절살합니다. 예를 들자면 1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1점
0.5 해서 1.5에서 0.5를 빼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과탐이 포함됨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현역들 다시 말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맞추기가 좀 쉽지 않다. 이 과탐을 보면 이 두 과목을 다 잘하는 경우가 사실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탐이 포함됨에 따라서 경대는 자연스럽게 수능 체제가 좀 더 강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경북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과탐 공부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네오 레상스가 눈에 확 보이네요. 40명입니다. 그죠? 원래 55명 뽑다가 40명으로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까지 있었던 수능 최저 올해 폐지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서울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이 두 개의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지역균형은 40, 42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반 전형은 65명에서 53명으로 이게 많이 변동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보시면 작년까지 세계 영역 각 3등급에서 올해는 세계 합 7 세계 합 7 이렇게 수능 체제가 변경되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성대가 조금 인원의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네, 25명 모집하는 것을 20명 이렇게 좀 5명 정도 감소했고 원래 수능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대, 연세대, 그다음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여전히 보셔도 아시다시피 크게 작년 대비해서 인원수나 수능 체제 등급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하대 1명 정도밖에 늘기 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전남대 보시면 인원이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12명 모집하던 것이 현재 5명. 많이 줄었죠. 대부분 다 이 인원이 어디 갔을까? 바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대 보시면 작년까지 4개 합 6이었습니다. 4개 합 6인데 올해는 3개 합 5. 수능 체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대가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렇게 10명 신설했다.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합 6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대는 서울의 의예과는 서울이나 수도권 의예과는 대부분 다 인원이 약간 감소하거나 유지했는데 요거는 중앙대를 보시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자,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한양대만 단지 이렇게 인원이 3명 정도 늘었다. 나머지 수능 체제 등급이라든지 전형 방식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과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인재 전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12명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성균관대가 다시 논술 전형을 신설해서 5명 선발하고 한양대, 작년까지 뽑았던 한양대가 8명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 자, 20개 대학에서 1명 또는 3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대구 경북 지역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 자, 기억 꼭 봐주십시오. 바로 영남대에서 농어촌 전형 교과로 2명을 선발한다. 근데 이 수능 체제가 4합 5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 전형 영남대는 제가 볼 때는 수능 체제 통과 여부가 학교의 합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인재 전형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변경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경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종을 뽑는 데가 바로 경북대학교 계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종을 선발한 데가 바로 경북대학교 계대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교과로 선발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5월 달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 자, 여기 눈에 확 보이는 데가 바로 성균관대가 신설됐다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약간씩 줄고 있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체제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 입시 설명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 왼쪽 2023과 2022 비교해도 크게 인원 차이가 없다. 그 다음 최저 등급도 크게 변화가 없다. 자, 농어촌 전형은 합격 여부는 역시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작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2023, 2022 다른 대학 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크게 인원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영남대가 바로 농어촌 전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지만 자, 영남대의 수능 체제가 4개학 5입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 학생이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제가 특별하게 2023과 2022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변경될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인원이 최종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인원이 좀 많이 늘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경대하고 계대만 교과와 종합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고 최저는 보통 세계합 3, 세계합 4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 있고 올해 5월 달에 인원이 조금 늘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다가 반드시 전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그 다음에 논술, 농어촌, 지역인재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치의예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치의예과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그죠? 총 11개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강릉원주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그 다음에 원광대, 전북대 총 11개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대구는 경북대밖에 없어서 모집 인원이 조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 광주, 전라도 쪽보다는 인원이 좀 작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치의에는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과 입시 특징입니다. 그죠? 교과 전형이 또 증가했다. 의예과와 동일하게 교과 전형이 증가했고, 자, 경희대 의예과와 동일하게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했다. 학종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의과가 11개 대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장을 다 치의과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예과하고 중복해서 보통 지원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를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예과, 의대와 치대 또는 치대와 약대 또는 치대와 한의 이렇게 보통 섞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조금 많더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석사 통합과정 7년 과정입니다. 바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가 바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부산대 올해 좀 특이합니다.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의예과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의예과와 지역 인재 전용으로만 선발한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학생들은 부산대 치의과를 지원할 수가 없다.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역 인재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우리 부산대가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됐다. 아까 총 8명 신설됐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고 있다. 자, 연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과 입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예과와 동일하게 2022학년도 입결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 학년도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 컷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예과하고 약간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 풀을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의예과하고 치의과는 거의 내신성비 비준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경북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예과도 경북대가 최저가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치의과도 마찬가지로 경북대에서 최저가 바로 탐구가 포함되어 있다. 자, 탐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앞에도 충분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탐구가 포함됨에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올해 하여튼 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경대 의예과, 경대 치의예과, 경대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탐구 과목을 좀 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이거 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희대 올해 신설됐습니다. 8명. 지역균형 8명이 신설됐다. 의대와 동일하게 3합 4를 요구하고 있다. 자, 의예과와 동일합니다. 소류 30%. 자, 이 소류 30%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소류 30%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트,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여부,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였느냐를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담대 의예과와 동일하게 최저 등급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4합 6에서 세기합 5로 좀 낮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합 6에서 세기합 5로 전체적으로 낮추었다. 최저로 낮추었다. 그 다음에 인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인원은 바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 학년도 치의과 입시의 특징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1개 치의 모두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보시면 지균이 폐지되었다. 서울대 지균에서 선발을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대 학종, 의예과와 동일하게 학종에서 6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경대, 경희대, 연세대 세 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농어촌 전형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1명. 올해 새롭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 저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경북대다. 경북대인데, 현재 지역인재 교과 11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종합 11명, 이렇게 선발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과 입결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결자로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낮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70%까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낮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는 바로 그때 4개합 5,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4개합 5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컷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가 된다. 근데 작년부터 세기합 3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적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정리해 봤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특히 자, 경대 마찬가지로 탐구를 포함시켰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탐구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희대 보시면 네오 르네상스에서 40명 선발하는 것을 29명 선발한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대 보겠습니다. 서울대. 작년까지만 해도 지균으로 뽑았지만 올해는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일반 전형에서만 선발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왼쪽, 오른쪽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조선대가 올해 처음으로 6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과 논술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2022 봤을 때 경대 5명, 자, 경대 5명 뽑고요. 그다음 경희대 11명, 그다음에 연세대 10명. 작년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북대만 탐구를 포함시켰고 연세대는 수능 체제가 없다. 대부분 다 경대는 수리 논술을 보고요. 경희대하고 연세대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의과 농어촌 전형입니다. 강릉 원주대, 경북대, 원광대, 조선대, 연세대, 단국대에서 각각 선발한다. 자, 올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국대에서 농어촌 전형을 신설했다. 그래서 1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조선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4합 6에서 세기합 7로 낮추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치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 다음 농어촌 전형, 그리고 마지막 지역인재 전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의과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국의 12개 대학, 경희대, 가천대,
상지대, 대전대, 세명대, 대구 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의대, 부산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총 12개 대학에서 선발한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뭐 인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문자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인문계 자연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한의학과 지원할 때는 인문계 자연계를 제한을 두는 것이냐 인문계 자연계를 구분할 것이냐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한의학과 입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전이 증가했습니다. 또 학종을 약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대구 한의대, 원광대는 바로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분리선발한다. 그래서 최근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 인문계 최상위 학생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 최상위 학생들이 한의과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의대와 대구 한의대, 원광대는 인문계를 하고 자연계를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문계 최상위 학생들은 이 세 개의 대학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2개 대학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 한의과를 6회를 모두 지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풀을 보게 될 경우에는 약대와 한의 또는 치혜나 또 하의, 한의 이렇게 보통 지원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작년부터 약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약대 몇 군데 쓰고 또 한의 몇 군데 쓰고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의를 3년 동안 한의를 가겠다고 한의에 가서 뭐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쓰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과에 지원한 학생들 대부분 살펴보게 되면 한 50% 정도는 좀 그냥 의대나 또는 뭐 약대를 좀 준비하다가 한의를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수님들이 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한의학과를 조금 1학기 때부터 좀 꾸준하게 원하고 그래서 맞추어서 좀 준비한 학생들 좀 선발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원할 때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한의학과를 지원할 때 좀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한문입니다. 한문을 왜냐하면 한의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한문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의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한문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의학과를 3학년 때 올라가서 한의학과를 꼭 한의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좀 전문적 학생에 맞게 한의학과 관련 것들을 조금 더 교과목도 좀 이수를 해야 되고 관련 내용들을 학생부에 좀 기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전공적 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의사를 포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한 50% 정도는 주로 의대나 약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중복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 모두 수능 최저가 했다. 그래서 의학과와 지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의학계를 가고 싶다. 그럼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다. 그래서 3학년까지 끝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경희대. 자, 의학과, 치외과, 그 다음에 한의대까지 지역 균형을 모두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대구 한의대에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3명을 이렇게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천대 지역 균형 교과인데 이건 단계형으로 변경됐다. 일괄 전형에서 단계형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세명대가 바로 인문계 고교를 위한 교과 전형을 올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지역인재 종합의 지역인재 교과로 변경되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형의 수능 체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종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바로 경희대, 대전대, 동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경희대만 유일하게 인문계 5명, 자연계 16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학인외과 교과 입결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70%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신을 이런 분포. 앞에서 봤듯이
뭐 저기 보시면 알겠지? 의예과, 치의과, 뭐 한의과, 뭐 교과 내신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그러면 한의과가 상대적으로 의예과나 치의과보다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대학에서는 오히려 수능 교과 등급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순전히 예신 성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의예과를 지원할지 치의과를 지원할지 한의과를 지원할까지를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다. 이렇게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한의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크게 변동된 거 앞에 변동된 거 몇 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문계 부분에서 자, 경희대 보십시오. 지역 균형 이렇게 3명, 8명 신설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구 한의대가 최저가 변경되었습니다. 4개 합 7, 4개 합 8에서 3개 4, 3개 5. 약대와 비슷한 순으로 맞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자, 대전대 보시면, 교과 면접 전형에서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동국제 경직 캠퍼스가 자, 19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왼쪽, 2023과 2022의 차이가 거의 없다. 자,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최저에 영어를 포함시켰다. 영어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이 약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석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문계, 자연계 분리해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의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입니다. 자, 70% 컷을 보시면 의예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2023과 2022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단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작년까지 있었지만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구 한의대 자,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죠? 조금씩 이 학생 종합전형 인원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가 4합 7, 4합 9에서 3합 4, 3합 5 약간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원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고 수능 최저 등급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는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 한의과 논술 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의과 논술 전형은 경희대밖에 실시하지 않는다. 인원 변동 없습니다. 인문계 5, 자연계 16명 선발하고요. 자, 수능 최저도 변동 없습니다. 3개 합 4, 3개 합 4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인재 전형 보겠습니다. 대구 한의대, 동국대에서 각각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원을 좀 더 늘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소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5월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의과 농어촌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2022 모집 인원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이한 것은 작년까지 선발했던 동신대가 올해 농어촌 전형을 폐지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구 한의대 농어촌 전형 전형인데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였습니다. 교과 선발인데 올해는 농어촌 전형을 종합으로 선발한다. 많이 달라지겠죠.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교과로 선발하는 것을 올해는 종합으로 선발한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개 합 4였습니다. 4개 합 4. 근데 올해는 3개 합 6. 최저는 조금 완화됐지만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지대 영어를 최저에 넣었다. 그러면서 수능 체제를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의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논술전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준비한 것이 바로 파트 네 번째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학. 작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굉장히 핫한 약학대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37개 대학 1743명을 선발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약대 때문에 재수 또는 삼수생 또는 심지어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도 작년에 엄청나게 돌아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의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약대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이 약대에 대한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대, 계대,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에서 18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이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한 것은 바로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화여대, 여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내신이 좀 괜찮으면서도 수능 체제에 약간 자신 없는 친구들이 바로 약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개 대학에서 1743명을 선발하고 있다. 수시에서 56%, 정시에서 43%를 선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신은 바로 의예과하고 비슷하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신은,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내신은 다 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의예과와 치예과를 지원하고, 그다음 어떤 학생들은 한의학과와 약대를 지원하고, 바로 이 수능 최저 등급이다. 그래서 내신은 1점대 극초반이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의예과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생들이 한의회나 약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약대 열풍입니다. 평균 44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의대가 36대 1임에도 불구하고 약대가 44대 1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대에서 이화여대, 숙대, 덕성, 동덕에서 총 320명을 선발한다. 그래서 약대는 이 학생들이 준비를 좀 현재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 모집으로 해서 서울 주요대 일부 학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약대를 지원하고 또 서울대 최상위 학과나 또는 생명 관련 과를 지원해서 약대 합격하게 되면 이렇게 약대에 등록하면서 이 서울의 주요 대학의 일부 학과들이 이 추가 모집이 굉장히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컷 자체가 조금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이 약대의 영향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 올해 경희대가 지역 균형 앞에서 의대, 치대, 그다음 한의대, 그다음에 약대까지도 선발했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의과대학이죠. 학생부 교과적으로 4명 선발했고, 그다음에 숙대에서 직윤으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죠? 신설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삼육대하고 그다음에 조선대에서 각각 3명, 6명 신설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대 수능 체제 등급은 대부분 다 3합 5에서 3합 7, 또 어떤 데는 8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상대 상위가 체제가 없다가 올해 학종에서 수능 체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학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개 대학에서 30개 대학에서 523명을 선발하더라. 대부분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데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딱 2개가 있더라. 대부분 어디냐? 동국대, 그 다음에 연세대. 동국대,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대학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도 봅니다. 요즘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의대도 마찬가지로 의대도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천대, 고려대, 삼육대, 연세대, 인제대, 차의과대 이런 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37개 대학 중 26개에서 335명을 선발한다. 자, 그중에서 16개 대학이 수능 체제 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10개 대학에서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학들 잘 살펴보면 강원대, 경희대, 덕성, 동국대, 삼육, 서울대 일반, 숙대, 중앙대, 충북대, 학종원, 한양대 요 10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 8개 대학에서 67명을 모집한다. 작년에 논술 전형 여기 수치 한번 보십시오. 자, 경희대 431, 고대 403대 1, 성균관대 666대 1.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약대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논술 전형, 약대 논술 전형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 입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2021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 대학에서 발표된 것을 이렇게 캡처를 떠가 왔는데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내신 등급대는 정말 비슷하다. 고의 반증에 하듯이 그걸 제가 증거로 이렇게 몇 개를 캡처해 왔습니다. 그죠? 자, 차의과대학입니다. 그죠? 세계 영역 합 6인데, 세계 영역 합 6인데, 보면 좀 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종은 오히려 세계 합 5입니다. 그죠? 세계 합 5인데. 자, 그래서 작년에 입결 자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약대,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약대. 자, 50% 컷이 1.7, 그 다음에 70% 컷이 1.7 정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약간 센 느낌이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약간 세기 때문에 내신 등급대가 1.5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 그럼 계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듣기로는 한 1.4에서 1.5 정도 선에서 계대가 세계 합 5입니다. 그때 영어 포함이니까 계대가 세계 합 5인데 한 1.4에서 1.5 정도의 컷 정도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발표가 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2등급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학종은 레인지가 1에서 2.0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덕성예대 한번 보겠습니다. 덕성예대는 세계합 6입니다. 세계합 6이고 영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낮으니까 보십시오. 등록자가 1.0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약간 센 쪽은 한 1.5 후반 형성되고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약한 쪽은 1.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다시 말해서 의예과나 한의나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카톨릭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카톨릭대에서 약학계만 따로 정리해서 발표된 자료인데, 자, 학교장 추천 전형 보시게 되면 1.17에서 평균이 2.16이고요. 최저가 1.43이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요거는 대학에서는 자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균적으로 일반계고라면 대부분 다 1에서 한 2.0 사이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농어촌 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보시면 최저가 1.6, 다시 말해 1.5에서 1.6 정도에 분포되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약대는 좀 더 3월달부터 대학에서 발표가 되는데 3월달, 4월달 대학에서 발표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학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을 2023과 2021을 비교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경희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 지역균형 교과 전형 신설되었다. 최저는 세계합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은 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형으로 면접이 50%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상국립대 6명 선발을 8명 선발이니까 2명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요. 쭉 보시면 대우 가톨릭대가 눈에 보입니다. 대우 가톨릭대 교과 전형이 5명에서 6명, 이렇게 5명에서 10명. 2배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최저도 작년에 거의 전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6대. 자, 36대는 단계형으로 병행되어서 면접이 40% 들어간다.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이 들어간다. 요거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숙대 한번 보겠습니다. 숙대. 자, 숙대 처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5명을 선발한다. 최저는 세기압 5다. 다른 데와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한번 지원풀에 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인제대, 전남, 전북, 제주, 조선, 중앙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다시 말해 2023과 2022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전남대, 그 다음에 조선대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대부분 다 이 줄은 인원들은 지역 인재, 전라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석대, 그 다음에 우석대와 인제대, 그 다음에 전북대는 수능 최저 등급의 변동이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입결이 발표되었을 때 올해 지원했을 때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런 최저 등급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차의과대학 지역균형 4명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영어가 제어되었다. 최저 등급의 영어를 빼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영어를 빼냈다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충남대, 충북대, 그 다음에 한양대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 2022 동일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카톨릭대 보겠습니다. 카톨릭대 인원이 3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희대 수능에서 14명, 6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인원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경희대 작년까지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가대 작년에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약학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36대가 올해 처음으로 세우민재라에서 3명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숙명여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15명 뽑는 것을 22명 뽑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대 지균하고 일반 전형 숫자가 좀 감소했다. 이거는 바로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크게 변동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대 인원 많이 뽑죠. 그죠? 자, 이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4개와 뭡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수능 최저 등급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 보겠습니다. 조선대 학종에 처음으로 6명을 선발하더라. 최저는 세계합 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대 인원이 늘었습니다. 자, 인원이 10명 선발해서 12명 선발로 바뀌었고요. 자, 전남대하고 차의과대학은 작년 대비 인원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약학과, 충북대, 제약학과, 한양대 작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학대학 논술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톨릭대 논술 신설됐습니다. 5명 선발합니다. 5명. 자, 논술 전형에서 5명 선발했다. 그래서 최저는 세계합 5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 왼쪽, 오른쪽 크게 변동 없습니다. 다 2023과 2022 모집 인원 큰 차이가 없다. 자, 경희대는 최저를 조금 더 강화했다. 최저가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조금 강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 지역인재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경대, 계대, 대가대, 영대에서 선발한다. 작년 대비 인원이 변동 없는데,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인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남대
수능 최저가 4개합 5입니다. 4합 6입니다. 4합 6.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4개 합 6을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남대 지역인대 전형의 입결 자료를 제가 그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2점대 중후반에서 형성됐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2점대 중후반이지만 4개 합 6, 다시 말해 수능 최저 등급이 4개 합 6이기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만족한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남대는 수능 최저의 충족이 당당히 결정적 역할을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4개 합 5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 농어촌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더라 가는 거고, 다만 여기 보시면 자 서울대 보시면 1명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대가 2명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상국립대 보시면 최저 등급 이렇게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영대 앞에 지역인재 전형도 높은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어촌 전형에서도 5명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4개 합 8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게 되면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입결 자료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여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자, 경북대가 작년까지 선발하지 않았던 농어촌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합니다. 2명을. 그래서 수능 최저는 3개 합 6. 그래서 농어촌 전형 되는 학생들 중에서 경대를 희망한다면 이 농어촌 전형에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그 다음에 각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지역 인재,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강의가 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지도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한번 6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학계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능 최저의 통과 여부입니다. 4개 합 5, 4개 합 6, 3합 5, 3합 6, 3합 5, 3합 6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수능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첫 번째 의견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꼭 챙겨라. 크게 학교별로 보시면 자연계도 내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2과목 내지 3과목이지만 그래도 그 2과목 내지 3과목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꼭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 다 자연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대부분 다 3학년 1학기에 개설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A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친구라면 진로 선택 과목도 높은 원점수에 100점 A와 80점 A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원점수의 A를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인데 공동교육과정이 또 이 고등학교마다 많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의 기록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공동교육과정에 개설되는 화학과 생명 관련 과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세특계 기록이나 좀 더 전공적 학습이라든지 자기의 탐구 능력들을 조금 더 어필한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끝까지 동아리하고 세특에서의 탐구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연구보고서나 연구보고서, 그죠? 수행평가에서 실시되는 연구보고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라든지 탐구 역량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화학과 생명 과목의 어떤 심화된 깊이, 공부의 깊이들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수능 공부해야 되고, 학종 준비한 친구들은 또 다양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또 내신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체력 관리해서 수능까지 완주해야 될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학계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의학계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수능 최저 등급에서는 끝까지 수능 공부를 놓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빠른 속도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좀 지겨울 수도 있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전형을 꼭꼭 살펴보고 꼭 분석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5월 달에 분명히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되는 대학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셔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